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오늘 영상은 채색 시에 컬러 이외에도 어떤 걸 염두해서 채색을 해야 할지 지난 영상 내용에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동화 그림 작가 지망생들 또 혼자 디지털로 그림 독학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림에서 사용한 브러쉬만 잘 사용해도 페인터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거예요. 페인터 브러쉬가 어떤 방식으로 그려지는지 한눈에 쉽게 보여드릴 건데요. 동화 스타일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페인터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정적인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저런 스타일을 시도하기가 좋아서 저는 동화 일러스트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께는 페인터 프로그램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브러쉬의 특성만 알면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림은 간단해요. 나무와 곰이 있고 계절은 눈이 내리는 겨울이에요. 기본 채색 설명하기 좋은 것 같아서 이 그림 그려보았어요. 여러 가지 브러쉬를 혼합해서 사용했는데 페인터는 많은 브러쉬들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파스텔, 색연필, 연필, 수채화 등 이렇게 도구별로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내가 파스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해서 꼭 파스텔만 사용해야 그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브러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파스텔 분위기를 의도를 해서 연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수채화나 수묵화 역시 특정 브러쉬만 사용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작업 경험을 토대로 스타일을 연출하면 좋은데 수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실제로 완성된 수작업 그림을 참고해서 대략적인 결과물을 예측해서 그리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결과물이 예측되는 것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는 거니까 채색 시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전 채색 강좌 내용 간추려 보자면 채색은 혼합해서 사용해야 하고 명암 대비와 단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사실을 그림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채색 시에 고려해서 칠해야 할 다른 것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먼저 혼합색을 준비해야겠죠. 전 영상에서 추출한 컬러 세트 사용했는데요. 이 사진에서 15가지 색을 추출했어요. 이 색을 다시 혼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주황색과 파랑 두 가지 색을 섞어서 여러 가지 혼합색을 만들고 주황의 근접색인 노랑도 추가했어요. 파랑과 고동 계열의 색들이 믹스가 되었죠. 이 색 조합 많이들 사용하는 색 조합입니다. 혼색을 만들 때는 3가지에서 4가지 색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 그림은 거의 2가지 색을 섞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밑색을 칠해야겠죠. 화면에 밝고 어두운 영역을 정해야겠죠. 나무를 어둡게 칠하고 배경을 밝게 그리겠습니다. 올가미로 나무의 형태를 셀렉트해요. 질감 종이를 선택하고 질감이 잘 보이는 심플 워터 브러쉬로 칠해줍니다. 면의 영역을 고정시키고 오일 파스텔 브러쉬로 색감을 추가하고 어떤 질감이 좋을지 이것저것 칠해보고 있어요. 나무의 외곽은 심플 워터로 한 번 더 눌러줍니다. 바탕색을 칠해주는데 붓질이 시원시원한 종이 질감을 선택했어요. 너무 두드러져 보이지 않게 조금 눌러주고요. 그러면서 질감을 또 계속 추가해 줄 거예요. 똑같은 레이어의 심플 워터로 원경을 그려주고 바닥에 컬러도 칠해줍니다. 심플 워터는 꼭 말려줘야 해요. 바닥의 컬러에도 주조색을 섞어줍니다. 독단적인 컬러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주조색을 섞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팔레트에서 제한된 컬러만으로 색을 칠하고 변화를 줍니다. 나무 레이어를 켜고 밝고 어두운 명암 대비를 확인하고요. 어울리는 색감으로 질감을 더 추가해줘요. 어두운 나무 컬러에도 변화를 줘야겠죠. 색은 다채롭게 쓰되 일관된 느낌으로 사용하면 좋아요. 다른 요소들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뒷 배경에는 언덕을 좀 추가해 주었고요. 나무 크기를 조금 줄여 주었습니다.
뒤에 나무숲을 그려주는데 겨울나무는 나뭇잎은 없지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덩어리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단순하게 그린 거죠. 한 번 더 덧칠을 해서 밀도감을 올려줘요. 동화 스타일 그림은 단순화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물을 단순하게 보는 연습, 또 그림을 좀 귀엽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저도 귀여운 그림체는 좀 자신이 없지만 글에 어울리는 그림체로 그리는 것은 중요하고, 또 클라이언트들이 그림을 의뢰할 때 귀여운 그림체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왼쪽에 나무가지를 그려줘서 화면에 무게감을 맞춰줘요. 나뭇가지는 수미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수미 브러쉬 민 사이즈를 최대한 줄여서 뾰족하고 빳빳한 브러쉬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선들은 그림에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나무는 그런 면에서 그림 속의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평소에 나무는 어떤 식으로든 많이 그려보면 좋겠죠. 바닥에도 자유로운 선을 그려주고 번진 느낌과 컬러 변화도 주었습니다. 다양하게 선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색감 변화도 주고요. 전에 영상 나무 그리기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쌓인 눈은 잉크 브러쉬로 그려줬어요. 제가 잘 보이게 주황색으로 그렸는데 이 브러쉬는 이렇게 칠하고 또 지울 수가 있어요. 수작업의 붓터치를 연출하기 좋은 브러쉬예요. 러프한 외곽이 표현이 돼요. 이제 곰을 그려주고 포인트가 되는 캐릭터 컬러를 잘 선택해야겠네요. 수채 브러쉬 중에 이렇게 번지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닥에 음영을 그려주었어요. 이 브러쉬는 수작업 느낌을 더해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흰 눈에는 음영을 그려줘야겠어요. 그림에 너무 하이트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흰 부분에 약간의 질감을 추가해주는 거예요. 뾰족한 소나무를 그려주고 또 뒤쪽에 침엽수가 있다고 가정하고 중간에 어두운 영역을 더 추가해 주었어요. 바닥에 풀들도 그려주고 간간히 점도 찍어주면서 서로 다른 여러 컬러를 사용했어요. 겨울에 마른 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하나를 그려주고 복사를 하지 않고 일일이 그려주는 수고스러움, 디지털 그림에도 항상 수고스러움이 있어요. 나뭇가지를 더해줘야겠어요. 곰의 표정을 그려주고 조금 더 묘사를 해줬어요. 동글동글한 곰의 형태감이 나무의 울퉁불퉁한 모양과 대비가 돼요. 사물의 모양을 이루는 선의 느낌이 어떤 성격을 띠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캐릭터를 그리면 더욱 느낌이 살겠죠? 이 그림에는 직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뭇가지들은 직선적인 느낌을 주고 캐릭터들은 주로 곡선을 사용했어요. 직선과 곡선도 적절한 균형이 맞아야 해요. 이제 나무를 묘사해 줘야겠어요. 따뜻한 컬러를 추가해 주고 있고요. 오일 브러쉬는 힘 조절을 해서 살짝 눌러주면 질감이 나게 돼요. 밀도감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왼쪽 나뭇가지도 밀도를 높여주고 조금 옅게 칠해야겠죠. 바탕에 하늘색에 조금 따뜻한 컬러를 추가해주고 질감도 더 재미를 주고 싶었습니다. 사물의 외곽 라인은 한 번 더 눌러주고 있는데 심플 워터를 칠하고 이렇게 펼쳐주면 돼요. 납작한 느낌보다 살짝 볼륨을 주면 아무래도 덩어리감이 느껴지니까 완성도가 더 높아 보이겠죠. 어두운 나무 컬러가 전체적으로 화면에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색감의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돌멩이들을 여기저기 어둡게 그려줬어요. 심플 워터 브러쉬로 그림자를 그려주고요. 또 나무의 면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나무의 모양이 표현이 돼요. 가지에 쌓이는 아까 사용했던 잉크 브러쉬 사용했고
질감이 잘 묻어나는 선브러쉬 듀얼 콘테로 나뭇결을 하나씩 그려주고 또 다양한 컬러를 살짝 추가해서 변화를 줬어요. 나무의 질감과 색감이 어두워서 조금 더 다채롭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그린 부분이에요. 나뭇잎을 그려주고요. 스패터 브러쉬 톡톡 찍어서 눈을 그려주고요. 흑백으로 돌려보니까 곰과 뒤쪽 배경이 붙어버렸죠. 배경은 좀 밝기를 올려주고요. 꼬리 부분은 조금 더 묘사를 해서 배경과 분리를 시켜주고 나무에 의인화를 시켜주고요. 곰의 털도 조금 더 표현해 주었어요. 선이 계속 추가가 되면 완성도가 올라가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전 영상 색을 혼합해서 쓰고 또 명암 단계, 명암의 대비 어떻게 적용하는지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 재미있는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